오늘은 우리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 앞에 지휘텔링 들으시는데 워낙 무표정하게 들으셔서 잘 보이려고 좀 웃으면서 들어주시라고. 네. 그렇게 이게 안 웃으시면 강사가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더 썰렁해졌어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쑥스러워서 그러신다, 그죠?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 평생가 설레는 사랑을 하는 법.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설레이십니까? 아,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우리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연애에서 또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설레이는 마음이 좀 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평생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명만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사랑은 사실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게 놔두면 인간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죠. 어쨌든 평생 가서 설레는 사랑을 하는 법인데, 뭐 이성 중심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살다 보면 이러실 때 있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인을 만났어요. 봤어요. 아니면 굉장히 멋있는 남자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첫눈에 뿅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눈에 뿅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첫눈에 뿅 간다라는 말은 뭐가 시작됐다? 사실은 짝사랑에 빠지는 순간이죠. 왜냐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혼자 짝사랑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짝사랑하고 왜 사랑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둘 다 혼자 하는 사랑입니다. 짝사랑, 왜 사랑? 왜 나무다리 할 때 왜 사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짝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외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랑이 더 슬프겠어요? 외사랑이 더 슬퍼요. 짝사랑은 차라리 행복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모르니까. 어쨌든 짝사랑하는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손을 잡고 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짝사랑은 하는 뭐 이성을 봤는데 그 이성 앞에서 나는 짝사랑을 하니까 그 이성 앞에서는 내가 티를 못 내잖아요. 근데 이 이성이 다른 이성이랑 손을 잡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그 손을 잡고 가지 않기를 바라죠. 안 잡고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냥 그치 손을 왜 잡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손 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해요? 혼자 속으로 쏘가리만 해요. 손을 놨으면 좋겠는데 손을 놔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뭐 어깨동무를 하고 가요. 그냥 걸어가라 하고 싶은데 어깨에 손 내리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왜? 짝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짝사랑에 대한 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두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 애태우고 나만 질투하고 나만 처량해지고 나만 힘들어하고 그래도 그 사람 생각에 미소 짓는 이런 게 짝사랑의 묘미 아니겠어? 애태우고 질투하고 차량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미소 짓는 그 사람 생각하면 미소가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짝사랑.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기엔 네가 올 것 같고 다가가기엔 네가 싫어할 것 같고 포기하기엔 네가 너무 좋다. 이게 짝사랑하는 사람의 심정.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짝사랑 하시는 분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헤어질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짝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게 더 깊은 사랑이죠, 사실은. 평생 보고 싶으니까. 사귀면 헤어질 수 있지만 친구하면 평생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더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 와이프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아무튼 용기를 내가지고 짝사랑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할 때 그 같이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고백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 나아요? 확률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하면 확률이 50%지만 안 하면 확률이 제로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하는 게 나아요. 확률적으로는. 근데 가슴에 묻어두고 평생 보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사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받아줬습니다. 이 이성이. 그래서 차도 마시고 자기도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막 이런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잡고 그 이성과 다니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과 잡은 손입니다. 이 손은 적금 건지가 되는 겁니다. 나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짝사랑할 때는 어땠어요? 다른 사람이 잡고 가는 손을 내가 놓으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근데 내가 사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만 잡아야 되는 손으로 바뀐 겁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사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접근 금지예요. 나만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이야기를 다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전에는 어땠어요? 속으로만 말을 못하고 쏘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전에 짝사랑할 때는 하지 못했던 말을 왜 이렇게 서로 사귀게 되면 하기 시작할까요? 더군다나 뭐 커플링 맞추고 이제 뭐 결혼 약속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로 사귀는 순간부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접근 금지가 되고 안 되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착각을 할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사귀기 시작하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넌 내 거야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손 잡고 다닐 때는 이 손이 내 거고 어깨 동무하기 시작하면 이 어깨가 내 거고 허리 잡기 시작하면 이 허리가 내 거고 결혼하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넌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내 거. 근데 정말 여러분 사귀어서 뭐 결혼까지 해서 그 사람이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 넌 내 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을 담아두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죠. 사람의 몸을 작은 우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똑같으니까 사람을 작은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사람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자연으로 왔다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잠시 빌려 쓰는 거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닌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귀면 그 사람 몸을 내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착각하니까 안 되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다른 말로 하면 구속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이 뉴스에 가끔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면 헤어지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넌 내 거, 안 돼. 그리고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60 넘으신 분이 보셨죠? 뉴스에 헤어지자고 했다고 60 넘으신 분끼리 넌 내 거 이러면서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보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죠.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남편은 자기 방식을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아내 보고.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오라고 그래요. 서로 맞추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주도권 싸움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짝사랑할 때는 그렇게 손 한 번 못 잡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아까 그 문장들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소 지을 수 있었는데 더 가까워지고 사귀어지고 마음껏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무슨 착각이요? 내 거라고. 상대방이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가슴 두근거리는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답은 다 알려드렸어요 이미. 세 글자. 넌 남 거. 남 거에는 관심이 없죠. 싸우는 것보다 부부가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 그래요? 아예 안 싸우는 거라고 그러죠. 왜 아예 안 싸운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관심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하는 방법은
짝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짝사랑하듯이. 짝사랑을 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기만 해도 설레이죠. 두 번째 볼 때도 설레이죠.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 짝사랑하는 대상을 볼 때마다 설레야 합니다. 평생 고백을 못하고 짝사랑하면, 그렇죠?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봐도 설레입니다. 그게 짝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사귀거나 누군가와 결혼을 하셨다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처럼 대하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춘추자시전이라는 공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자신이 되어 일하는 땅을 지나다 보니 비결이라는 사람이 들에서 김을 매는데 그 처가 새참을 가져와 서로 손님을 대접하듯 공경하게. 그렇죠. 구계라는 사신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하는 땅에서 만난 부부인데, 농사 짓는 부부가 아내가 새참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드리는데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그 새참을 내놓고, 그 새참이 뭔지는 아시죠? 그 새참을 받는 남편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 새참을 공손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둘이 무슨 사이길래 새참을 그렇게 예의 바르게 주고받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서로 짝사랑하듯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짝사랑하듯이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설레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속세로 내려오면 이런 식의 이제 편법이 나오죠. 줄다리기를 잘해야 된다.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밀당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밀당한다 하잖아요. 밀당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밀당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부부끼리 밀당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아내를 아이의 엄마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여자로 봐야 되고, 남편을 한 아이의 아빠로 보면 안 돼요. 한 남자로 봐줘야 되죠. 근데 아이의 아빠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 밀당할 일이 없어집니다. 돈이나 잘 벌어오면 되고, 살림이나 잘하면 되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당을 잘해야 돼. 이 밀당이라는 건 사물에 비유하자면 기둥이 양쪽에 서 있고 지붕이 하나 있다면 그 기둥 양쪽에 서 있는 기둥이 바로 밀당이에요. 왼쪽에 있는 기둥이 이름이 밀, 오른쪽에 있는 이름이 땅. 하나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이 남자 사이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이건 속세인들의 얘기입니다만, 어쨌거나 첫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귀면 평생 부부가 설레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첫 번째 꽃말의 힌트예요. 금오초의 꽃말, 그 다음에 고대치아라는 꽃의 꽃말. 고대치아라는 꽃의 꽃말은 순수고, 금오초라는 꽃의 꽃말은 욕심입니다. 사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욕심으로 하는 사랑,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으로 하는 사랑을 하지 순수한 사랑을 하지 않죠. 순수한 사랑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수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바라봐주죠. 순수하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갖지 못하더라도, 얻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길 바라요? 행복하길 바라죠. 잘 되길 바라요. 그게 순수한 사랑이죠. 그 짝사랑하면 내 짝사랑한 대상이 다른 사람 손잡아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웃어주죠. 속이 타더라도. 내 속이 탈지언정 웃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수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바로 짝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짝사랑을 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하지 않고 욕심 있는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욕심 있는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맞아야 사랑해주고, 잘해줘야 사랑해주고, 집안에 좋아야 사랑해주고, 잘생겨야 사랑해주고. 그럼 이런 사랑이 왜 문제가 되느냐? 남자들은, 여러분, 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성 목소리는 저음, 중음, 고음 뭐예요? 중저음이에요. 저 같은 목소리. 중저음이에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는 중저음이에요.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성 목소리는 어떤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중저음, 저음, 고음, 중음. 상관이 없어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목소리 상관 전혀 없어요. 이게 남녀의 큰 차이인데,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뻐서 좋아하지, 사랑하게 된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 미모가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더 예쁜 여성이 나타난 순간 만족스럽지 않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죠. 돈이 많아서 결혼을 했다, 시집을 갔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돈 더 많은 남자를 보면 왜? 욕심으로 한 사랑은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건 더 나은 걸 보면 더 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욕심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항상 그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짝사랑하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하시면 평생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수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